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교수학습 지도안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이제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수학습 지도안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가면은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해야 될까요? 저도 이제 우리 선생님들하고 교수학습 지도안 짜는 거에 대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또 제가 좀 약간의 지도도 좀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선생님들께서 그 기존에 짜져 있는 그 수업 지도안을 보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짜야 하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예시가 아주 잘 된 것보다는 어딘가 문제가 있는 그러한 그 교수학습 지도안을 보여드리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짜야 되고 잘못됐구나 하는 것도 좀 짚어보면서 제가 화면 공유하면서 좀 알려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어떤 선생님께서 그 짜신 지도안이거든요. 지도안 작성 이 양식은요, 기본적인 이렇게 이제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모든 지도안이 쓰인 양식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저는 이런 지도안이 아닌데요.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보다 더 간단하게. 네, 이보다 더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건데요. 이거는 사실은 약식이에요, 약식. 이게 보면은 한 장, 두 장이 못 되잖아요. 거의 한 장짜리거든요. 뒤에 이제 성취 기준 빼고 나면 이 성취 기준 빼면은 사실은 이게 한 장짜리나 마찬가지거든요. 약식으로 만들어진 거라 그래가지고 야간이라고 하고 좀 더 세밀하게 적힌 것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다음 강의할 때 한 번 더 알려드릴 거예요. 세안이라 그래가지고 교수학습 과정안이 세안과 야간으로 구분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수학습 지금 과정안이라고 했는데 또 이게 꼭 과정안이라 하지 않고 교수학습 지도안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교수학습 과정안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죠. 대단원, 뭐 소단원, 그리고 현재 차시. 차시라고 하면은 수업을 해야 하는 한 시간을 한 차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1년에 17개의 주제로 각 반에 한 시간씩 수업을 들어가면은 17차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2시간을 계획을 했기 때문에 2시간 중에서 내가 1시간을 하기 때문에 2분의 1차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이면 2분의 2차시가 되겠죠. 그래서 교수학습 과정안, 즉 교수학습 지도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명시가 되고 그다음에 그날 학습 주제, 학습 목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이 여기에서 일부분을 뭐 안 쓰고 가도 상관은 없어요. 이 양식이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교수학습 과정안을 선생님들이 꼭 만들고 가야 하는 이유가 지도안은 내가 수업을 하는 그 흐름을 알 수 있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수학습 과정안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아, 여기에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구나, 어떤 식으로 수업이 흐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지도안은 잘된 지도안이 아니고 잘못된 지도안이라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선생님들이 지도안부터 짜야 되기 때문에 알려드리려고 이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보건 선생님께서 이거를 짠 건데요.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을 알고 예방 및 대처 방법을 말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학습 목표를 정하고 이 교수학습 과정안을 짠 거예요. 그러면 교수학습 과정안은 항상 이 세 단계를 거쳐야 돼요. 도입 단계, 그다음에 접근 단계, 그다음에
정리 단계.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서 선생님들이 음, 수업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를 짤 때요. 도입 부분에서 들어가야 할 부분이 네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도입 단계에서는 보통 이제 인사가 들어가겠죠. 인사를 여기다가 넣고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전에 수업을 했다 그러면 전시 수업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성폭력 예방과 관련해서는 2분의 1차시 첫 수업이고 그러면 그 전에는 성폭력 이 디지털 성폭력 예방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흡연 예방의 뭐 방법 및 대처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했었죠? 하고 간단하게 지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간단하게 이렇게 지나가야 하냐면 초등학교는 40분, 고등학교는 50분 수업이잖아요. 이 도입 단계는 보통 한 5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5분 소요되기 때문에 전시학습 확인을 길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가 2분의 2차 시인 경우에는 2분의 1차 시와 연관된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조금 더 언급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이거 연관해서 전시학습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 동기 유발이에요. 동기 유발을 하는데 동기 유발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거는 선생님들이 정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동기 유발을 영상을 시청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물을 보여줄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도입 단계에서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그 도입 단계에서는 동기 유발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안내, 학습 목표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개에 들어가서는 이제 활동 1, 2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 또 많은 경우에는 세 가지까지도 이렇게 이 선생님은 지금 세 개를 하셨거든요. 세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 이제 되게 어디에서 딱 막히냐면 음, 이 학습 목표 제시하는 거. 학습 목표 정하는 데서 선생님들이 되게 잘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학습 목표를 진술할 때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 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어렵죠, 선생님.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계속 교수학습 과정안을 내가 짜가지고 간 경우라면은 이걸 조금 고민을 좀 더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교수학습 과정이 좀 나와 있다 보니까, 거기가 잘 돼 있어서 이거를 표본으로 하다 보니 별 생각이 조금 더 없을 수가 있거든요. 이 선생님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을 알고 예방 및 대처 방법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애매모호해요, 선생님. 절대 선생님들이 이렇게 쓰시면 안 되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공개 수업을 할 경우에는 분명히 교수학습 과정을 짜서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꼭 공개 수업 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느 시점에서 교수학습 과정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대회에 나갈 때, 수업 대회에 나갔을 때도 이 교수학습 과정안은 꼭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도 필요하지만은 이게 하나의 기획서가 되잖아요. 기획서라는 거를 자꾸 자기가 반복해서 만들어서 사용하다 보면 다른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기획서 작성하기가 쉬워요. 이 일을 기획하는데 무엇을 써야 되지? 생각이 안 날 때 선생님들을 어떻게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어, 글을 쓰거든요. 기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하 원칙에 의거해가지고 하나하나 작성하다 보면 정말 키포인트는 빠지지 않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교수학습 과정안이라는 이 흐름도를 채워가면서 하다 보면은 하나도
버릴 게 없고 또 빠질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중요한 것이 이 학습 목표예요. 학습 목표를 어떻게 하냐면, 자, 이 학습 목표가 있어야지, 자, 어떤 내용으로 동기 유발을, 이 학습 목표에 맞는 동기 유발 영상을 보여주듯 뭘 하게 되는 거고, 또 학습 목표에 맞는 그 활동을 전개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학습 목표가 중요한데, 학습 목표는 관찰 가능한 용어로 써야 돼요. 관찰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측정 가능해야 돼요. 측정 가능해야 돼요. 언제 측정을 하냐? 평가를 할 때. 자, 우리가 목표를 세웠다는 것은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 목표에 따라서 본시 학습 활동도 가기 때문에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야지, 아, 너네들이 이 목표에 도달했어. 나중에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 보세요.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을 알고, 자, 학생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배웠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평가할 수 있어요? 자, 우리 A라는 학생이 이 시간에 성범죄의 특징에 대해서 선생님 수업을 들었는데, 이 애가 알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측정을 해요? 그래서 학습 목표는 반드시 측정 가능한 용어로 해야 돼요. 그리고 관찰 가능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 문구를 어떻게 수정해야 될까요? 선생님? 혹시 다른 선생님 혹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봐 주실래요? 나는 이거를 어떻게 용어를 바꿔야지, 예, 내용은 이 내용을 가르칠 거고 학습 목표에 도달하게 할 건데 무엇을 가르치게 할 것인지 목표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여기를 알고는 우리가 측정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을 말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자, 그럼 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측정 가능하죠. 관찰이 가능하죠. 알고 있는 거는 얘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평가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말할 수 있고 또는 기록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자 측정할 때 그러면 이거를 상, 중, 하로 나누게 되면 자 이 아이는 상급에 속한다, 중에 속한다, 하에 속한다 이런 것도 기준을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목표에서 어디까지 목표에 도달했을 때 상이고 어디까지 목표에 도달했을 때 중인지 이거를 여기에서 알려줘야 돼요. 목표에서 설정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 세 가지 뭐 이상을 말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성범죄의 특징 세 가지 이상을 말할 수 있고 예방 및 대처 방법을 말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선생님은 한 문장에 이렇게나 많은 학습 목표를 기술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학습 목표를 기술할 때는 한 가지씩 목표를 설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1번으로 고칠게요.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 세 가지 이상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 끊어주고 두 번째, 이제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대처 방법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예방법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개 있고 대처 방법도 여러 개 있는 경우, 자, 나중에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거를 좀 더 세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어서 대처 방법 세 가지 이상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학습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명시적이어야 돼요. 명시적이란 건 누구라 또 어떤 중의적인
어떤 다른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되잖아요. 명시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관찰 가능한 그러한 용어로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손 씻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손 씻기와 관련한 수업을 했어요. 손 씻기와 관련한 수업을 했으면 학습 목표를 어떻게 정하는 게 나을까요? 어, 그냥 손 씻기 방법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손 씻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기술할 수가 있겠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는 6단계를 시범을 보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거 시범 보이는 거는 보여줄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말로 6단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학습 목표를 기술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 일시는 여러분들이 뭐 날짜를 쓰면 되겠죠? 학습 방법은 자, 강의식으로 할 것인지 뭐 토론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적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 대상, 장소, 지도교사, 교과서 이렇게 써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습 준비물을 이걸 써놔야지 이것만 보고도 할 수가 있고 또한 어떤 경우도 또 발생하냐면 선생님이 교수학습 과정을 제대로 짜 놓으시면 2인 배치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3반 수업을 못 들어갈 경우에 교수학습 과정안만 공유를 해줘도 이 선생님이 다른 1반, 2반, 4반, 5반, 6반과 똑같은 수업을 들을 수가 있죠. 어떤 선생님의 그 공백으로 인해서 수업에 못 들어갔을 경우에 똑같은 교육 내용으로 그 반에도 적용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교수학습 과정이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학습 과정을 짜놓으면은 선생님이 일단은 이 산으로 가는 일이 안 생기고요. 항상 어디를 가나 자 도입 단계에서 전개 단계에서 그리고 정리 단계에서 이 세 단계에서 이걸만 음, 머리에 염두에 두고 하면은 이 수업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교수학습 지도안 짜는 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려고 하는 거고 범죄 예방 및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지? 다른 거 준비할 거 없잖아요. 이거와 관련된 영상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내용을 다 바꿔야 되겠죠. 바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지도안을 짜셨더라고요. 뭐냐면, 자기는 연강을 하겠다 이거예요. 자, 이 시간에 한 시간 하고, 이걸 두 번째 시간에는 다른 거, 교구, 블록 빙고 게임으로 자기는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블록 빙고 게임으로 2차 시를 수업을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뭐냐면, 아까하고 똑같이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을 알고 예방 및 대처 방법을 말할 수 있다. 즉, 2분의 2차 시에도 이런 식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 이제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한 시간이 한 차시이고, 한 차시에 대한 교수학습 과정을 짜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이거를 똑같은 걸로 2시간을 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학습 목표도 1시간에 대한 학습 목표를 짜야 되는 거고, 2시간째는, 자, 내가, 보세요. 이걸 2시간 수업이면은 여기에 이것만 하면 되겠죠. 자, 이 시간에는 성범죄의 특징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하고 이거를 2차 시에서 2분의 2차 시 수업에서 이걸 학습 목표로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이렇게 빼고 가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영상을 시청하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 수업이라는 거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자, 동기유발을 할 때 그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관련된 영상을 시청하긴 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어떻게 발문을 했냐면, 자, 볼까요? 디지털 성범죄 사례를 시청하고, 자, 여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다음에 볼까요? 내가 피해자가 된다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하고 발표하기. 자, 내가 피해자가 된다면 어떻게 했을지. 자, 이거는 이제 얼뜻 보면은 뭔가 이 대처 방법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이고 이거에 대해서 좀 수업을 들어가고 싶은데 여기서 어떻게 할지 대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영상을 보고 질문을 선생님들이 제대로 해야지 이게 수업이 쭉 연결이 되고 애들이 흐름이 끊기지 않으면 집중할 수 있는 수업이 되거든요. 근데 흐름이 끊겨버리면은 집중을 못해요. 딴소리를 선생님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이 들어가야 되는데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 이것들이 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유형과 개념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발문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내가 피해자가 됐을 때 어떤 기분일까? 이거를 이야기하면 자, 이런 내용들이 조금 나올 수가 있거든요. 뭐냐 하면 선생님이 가르치고자 한 내용을 맞춰서 애들이 답변을 하게끔 하면은 쭉쭉 연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애들이 집중하게 하는 게 재밌는 수업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애들한테 막 웃기게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하고 이게 애들에게 물론 재미있는 수업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애들이 집중하면 그 자체가 재미있는 수업이에요. 재미있는 수업의 개념이 별게 아니에요. 애들이 집중해서 들으면 그게 재미있어서 들은 거잖아요. 깔깔깔깔 웃으면서 박수를 쳐야만이 재미있는 수업이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여기서 발문을 참 잘해야 돼요. 어떻게 발문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하고 그 발문이 내용이 앞으로 학습할 내용, 학습 목표하고 연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내용과 연관을 시킨다 그러면 자, 이 디지털 성범죄 사례를 보고 내가 피해자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그거 애들 막 계속 떠돌아다닐 건데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잘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유포가 되고 애들 막 장난치는 거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보면은 디지털 성범죄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끌 수 있는 발문. 그래서 선생님들 챗GPT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답변을 정말 잘하고 못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잖아요. 내가 질문을 잘하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에요. 정말 선생님들이 저도 초반에는 그랬거든요. 보건 수업 들어가면은 애들한테 무엇을 많이 가르쳐 줄까? 많이 가르쳐 줄까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학습자가 학습자가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수업은 기억이 안 나잖아요. 끝나고 나서.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들이 어떤 강의에 갔을 때도 아무 생각 없이 막 받아들이기, 흡수만 계속 하는 것은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무엇을 들었는지조차도, 주제가 무엇이었는지조차도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발문에 대해서 의미가 없거나, 다음 흐름, 도입, 전개, 정리해서 흐름이 끊기고 그러면, 뭐, 맥락이 없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잘 안 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일관성이 있는 걸로 쭉 가면은, 결국 선생님이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계속 성범죄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누구 아이가 공부를 엄청 잘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아, 어떻게 공부를 잘했어요. 그 비법 좀 알려줘요.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그러겠죠. 아, 그래.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게 된 거는 자, 집에 와서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학원을 정말 선택을 잘했어. 그리고 그 학원에서 A라는 선생님을 했는데,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A라는 선생님의 교수법 아니면 학생들에게 어떻게 동기유발을 한다든지 멘탈 관리하는 거 이런 걸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갑자기 자기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뜬금없이 아, 근데 이 선생님이 공부는 잘 가르치는데 말이야. 이 선생님이 사생활이 어쩌고 이제 막 하다 보면 재미있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반응이 좋으니까 막 삼천포로 빠져나가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뭐가 머릿속에 염두에 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항상 학습 목표만 그냥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학습 목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 학습 목표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리고 도입, 전개, 정리, 평가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학습 목표만 계속 생각하고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면은 주제가 벗어나지도 않고 애들도 이탈을 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이었으면 내가 어떤 기분이었을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해서 애들 이야기해보면 아, 그래? 정말 그러니까 진짜 성범죄가 정말 무서운 거구나. 그래.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선생님이 너네들 이런 거 이야기했지. 여기서 잠깐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디지털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성범죄 개념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런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하고 학습 안내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연동이 되잖아요.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그루밍이 있는데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서 선생님이 알려줄게. 우리 이런 걸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안내를 하거나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도입 단계에서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전개에서는 선생님들이 이제 이거를 토의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어,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할 것인지 할 거예요. 이제 이 내용을 학습 활동 1, 2, 3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제가 이 선생님께도 이 부분은 내용이 너무 많다 하고 이제 빼라 그랬어요. 빼고 학습 2개로만 해도 충분하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 욕심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우리 보건스님들. 뭘 하나를 더 알려줄까? 막 이런 생각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다 넣을 필요도 없어요. 특히 우리 보고는 지식 전달을 하는 그런 교과서가 아니잖아요. 지식에 기반해서 가치관을 세워주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고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교과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거를 가르쳐 주기보다도 핵심적인 것만 가르쳐 주고 가야 되겠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을 생각하면 이 성범죄 개념에 대해서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 유형에 대해서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그 특징 중에서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는 거죠. 아까 이제 활동 1, 활동 2도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에 정리 단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정리할 때 이 선생님이 지금, 음, 배운 내용 정리하기 해가지고 평가 부분만 기술했는데요. 여기에 정리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여기다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질서 성범죄 개념 또 제목이라도 여기다가 다시 적어주시면 돼요. 적어주셔야지 선생님이 길을 잃지 않거든요. 그리고 배운 내용은 뭐 파워포인트로 예를 들어서 어, 문제를 낸다든지 아니면은 학습지를 주면서 이런 식으로 채우기 하면 되거든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평가 내용이 여기에 내용에 하다 보면 이제 이것저것 잡다한 내용도 약간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서브 지식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언급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가할 때는 그런 내용들은 빼고 오로지
학습 목표에 근거한 그 내용으로 여기에서 평가를 해주시면 돼요. 평가를 해야 될 때는 이 성취 기준을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자,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을 말할 수 있는가 해서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 여기서는 상은 세 가지 이상을 말할 수 있다. 아니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다. 또 하는 한 가지 이하 또 모르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성취 수준을 정해놓고 하면 될 것입니다. 일단은 제가 기본적인 걸 여기서는 교수학습 과정안 짜는 거를 이야기했고요. 이 교수학습 지도안이 기획서예요. 기획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일을 계획할 때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처럼 이 수업은 그 흐름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기획하는 것이 교수학습 지도안이에요. 사실은 선생님들이 좀 아마 이런 걸 기대하고 오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교수학습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수업 시간에 뭐 애들을 집중하는 방법, 또 뭐 발표를 어떻게 시켜야 되고, 뭐 토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또 그리고 발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그게 더 궁금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이 강의를 좀 계속 매주 목요일마다 선생님들하고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을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을 어떻게 집중할 것인지 이야기도 드릴 거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긴 할 거예요. 또 발표를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다 하긴 할 건데 그것보다 앞서서 항상 기획을 하는 거, 기획을 잘 해야 된다는 거, 기획을 하고 그 안에 집중시키는 방법, 발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토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을 집어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조금 정리를 하자면 교수학습 가정하는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그렇지만 기본 틀은 대단원, 뭐 소단원, 차시, 뭐 학습 목표, 지도 일시, 학습 방법, 그다음에 뭐 지도 대상, 장소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들어가긴 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뺄 수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 교육청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이것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지도안이 야간, 세안이 있는데 야간은 약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보통 한 장짜리 아니면 한 장 반, 뭐 좀 많으면 두 장 정도 되거든요. 두 장 이하로 보통은 야간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세안이라고 하는 거는 세밀하게 들어간다는 거는 자, 발문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발문을 던졌을 때 예상 답안 그러니까 애들이 무엇을 답변을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다 기술하는 거거든요. teacher, student, teacher, student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이런 이제 교수학습 과정안이 야간과 세안으로 구분되고 그다음에 이 세안 같은 경우에는 장학활동이라든지 공개 수업 같은 경우에 그리고 수업 대회 이럴 때는 세안으로 작성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교수학습 지도안은 그 흐름도에 보면 도입, 전개, 정리 순으로 나누는 거고, 도입 부분에서는 이제 네 가지 요소가 보통은 들어가요. 네 가지 요소가 뭐냐면, 인사하는 거, 그리고 그 전 단계에서 했던 전시학습 확인이라는 그런 과정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동기 유발. 사실 도입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동기 유발이겠죠. 동기 유발을 잘 해야지, 이 시작이 좋아야지 끝이 또 좋잖아요.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게끔. 그래서 동기 유발이 이 도입 단계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학습 목표 확인시켜주는 게 이 네 가지가 도입에서 인사, 전시학습 확인, 동기 유발, 학습 목표 이 네 가지가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전개에서는 이제 학습 활동 뭐 1, 2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자, 근데 전개에서 제가 아까 이제 좀 빠뜨렸던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전개에서는 사실 선생님이 처음에는 주도적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모르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모른다는 전제 하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주도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점점
그 주도권을 학생들한테 가져가게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토의하거나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게 학습이 이루어지게끔 진행돼야 된다는 거. 이러한 것들도 차근차근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정리 부분에서는 내용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차시 예고를 하죠. 다음 시간에 무엇을 공부할 거야 하고 이야기하고 마무리 인사해서 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이 마무리 할 때 어떤 게 좀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들기를 했다 그러면, 또는 뭔가를 뭐 자료를 가지고 했다 그러면 이 자료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하는 것까지도 하면 좋아요. 에디슨이 말, 에디슨의 말이죠. 그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재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사실 처음부터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은 없어요. 그리고 기획안 작성이 다른 사람이 짜진 걸 가지고 무조건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내가 직접 작성해보고, 내가 직접 생각을 해보고, 왜냐면 작성을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 우리가 이제 보건교사로 우리 얼마나 근무할지는 잘 모르잖아요. 어, 퇴직할 때까지 하실 분도 있으실 거고, 또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고, 또 명퇴까지 좀 어느 정도 하고 이제 명퇴 하실 분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시대는 우리가 그렇게 오래까지 저는 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제 때만 해도 저희는 연금도 많았고, 네, 퇴직금도 많았고 했지만, 지금 이제 신세대들은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공무원이 급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선생님들, 그죠? 그리고 그렇게 많이 퇴직금도 많지 않고 연금도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마음의 잡을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세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께서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학교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기획을 하고 수업에 직접 들어가서 실전에 들어가서 연습을 하고 내 수업력이 올라가기도 하고 결국은 이게 강의력과 연관이 되잖아요. 강의력이 좋아지면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엄청 많지 않나요? 그리고 이렇게 직접 작성함으로 인해서 좀 더 관심 있게 깊이 있게 내용을 파악하게 되거든요. 오늘 강의를 계기로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매주 목요일 날, 매주는 할 수 없겠지만 다음 주는 하려고 하거든요. 조금 강의력을 키우고 재미있는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선생님들께 재능 기부 내주는 이런 걸 좀 하려고 하는데 관심 가지셔서 어, 여러분들의 그 자질이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고요. 이제 초보 선생님들은 잘 학교 분위기를 아직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신규 선생님들. 모르실 수 있는데 학교에서 보면은 공개 수업을 계속 하잖아요. 동료 간의 공개 수업도 있고 학부모 공개 수업도 있고 공개 수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 시간에 한 번 정도는 들어가셔서 가보세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교수학습 지도안 세안으로 그 담당 공개 수업하는 선생님의 지도안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수업하는지도 보시고 해서 보건교사라고 해서 그런 거 참여하지 말라는 건 없거든요. 학령 선생님들이 동료 장학 차원에서 할 때 선생님들이 그 이제 일정표가 나오면은 그때 참여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예. 선생님, 저의 오늘 그 강의는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이제 더 실질적인 거, 도움이 될 만한 것들로 해가지고 또 한번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들어가세요.